안녕하세요. 클래식 화성학 고급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속화음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속화음, 어그멘티드 도미넌트 화성이에요. 증속화음의 컨셉은 간단합니다. 5도에서 오음을 반음 올려서 증화음으로 만든 뒤 1도로 해결되면서 그 반음 올라간 오음을 미로 아주 부드러운 반음계로 연결시키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앞에 있었던 증화음, 증육화음, 나폴리6 모든 화성들에서 왜 그렇게 반음계가 만들어졌냐? 가고자 하는 음을 반음 위로, 반음 아래로 가게끔 만들려고 인위적인 이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화성들이 변화화음으로써 매력을 가졌습니다. 증속화음도 마찬가지예요. 5도 1도라는 진행에서 가장 반음계였던 화성은 리딩톤 타닉이죠. 얘만 반음으로 있는 게 배가 아팠는지 5음도 3음으로 반음으로 연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증속화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증속화음 자체를 이해하는 건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증속화음, 어그멘티드 도미넌트, 뭐뭐뭐 도미넌트 어디서 봤던 기억나시나요?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규칙 다 생각나시나요? 그 규칙 그대로 다시 적용하면 됩니다. 5도, 1도의 모션, 그 모션을 다른 화성 움직임에 적용했던 게 부속화음. 그 부속화음을 그대로 증화음으로 적용하면 그게 부증속화음이 돼요. 예를 들면 C 메이저의 1도 화성을 부속화음으로 만들면 이렇게 됐었고, 이게 4도에 대한 5도 세븐이 돼서 해결은 4도가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7음이 붙으면서 도미넌트 7 화성이 만들어지고 그게 4도로 해결되면서 마치 F 메이저의 5도, 1도의 모션처럼 사운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이거를 증속화음에 적용해 보면 1도 화성이 있습니다. 이 화성을 증화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4도로 해결합니다. 이러면 기능적으로 1도 화성, 4도에 대한 5도 증화음, 그리고 4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간 강력하게 다음 화성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증속화음의 성질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오음이 반음 상행되면서 이 얘기입니다. 증속 7화음은 증속 화음에 7음 붙인 거겠죠. 7음 붙이면 그 7음은 어떻게 해결됐죠? 항상 하행으로 해결됐어요. 1도를 4도에 대한 5도 세븐으로 바꿉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세븐스가 내려와서 해결되고 이 리딩톤이 상행에서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실의 파에서 레샵이 만들어지고 이 다음의 화성 레샵은 당연히 미로 해결돼요. 파는 어디로 해결될까요? 파는 가급적 미로 해결되지만 이렇게 미로 해결되면 3음이 중복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7음 해결을 상하행 모두 가능하도록 열어둡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이 백병동 화성학을 배우면서 1편 초급 화성학, 2편 고급 화성학을 배우고 제5장 증육화음에 올 때까지 7음은 언제나 하행 해결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챕터에 와서 7음을 상하행 모두 가능이다 라는 규칙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1도를 4도에 대한 5도 7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4도에 대한 5도 증 7으로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해결될 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B 플랫이 C로도 오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칠음 해결이 상하행 모두 가능하다라는 규칙. 백병동 화성학에서는 이 증속화음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장화음만 해결되도록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도미솔에서 도미솔 샵으로 화성이 그 증화음으로 바뀌고 이게 부드럽게 반음계가 이어지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이건 사도 화성이 메이저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착하는 사도가 마이너라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속화음이 만들어진 오음이 반음계를 통해서 어떤 음에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멈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화음으로 진행하게 되면 증화음의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거는 백병동 화성학에서는 장화음으로 권장하거나 아니면 단화음으로의 이동을 금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나는 이런 사운드가 매력적이고 좋다라고 하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물론 문제를 푸실 때는 가급적 피하실 것을 권하고요. 자, 증속 칠화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5도 7에서 오음을 반음 올린 게 증속 칠화음입니다. 5도 7에서 오음을 반음 내린 화성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실용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5도 7, 플랫 5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거고,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프렌치 6 사운드인데? 이렇게 인식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중속 칠화음은 그러니까 증속 칠화음은 5도 7의 오음을 샵한 프렌치 6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프렌치 6는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동되는 5도 7으로 연결이 되지만, 증속 칠화음은 오음이 상향됨으로 해서 바로 타니 코드로 이어지는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복잡하지만 구조가 이해되실 거예요. 아, 클래식 화성학은 도미넌트, 어떤 화성이 어디로 진행하는 그 진행성을 굉장히 강렬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진행을 바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그 해결을 유예할 거냐라는 방식으로 음악의 긴장감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음이 상향돼서 변화되는 게 꼭 그 부중속 화음, 부중속 칠화음으로만 사용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4도의 오음에 샵됐습니다, 2도의 오음이 샵됐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반음계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기법의 차이를 보면 5도의 증화음 플러스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건 증화음이라는 표기입니다. 증화음, 장삼도를 쌓은 화성이에요. 그런데 밑에 장사화음의 오음 변화, 단사화음의 오음 변화를 보면 4도의 샵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오음에 샵이 붙은 거지. 그래서 반응계적인 진행이 만들어진 거지, 펑션,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화성입니다. 네. 어떻게 진행하든지 얘한테서는 어떤 이게 증화음이다, 증속화음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장화음이 오음에 샵이 붙어서 상향 변화했대. C가 C 샵으로, 그럼 이 다음은 당연히 D로 연결되겠죠. 다시 C 내추럴로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C로 C 샵으로 변했다가 C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왜 변화를 시켰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겠죠. 이게 이제 오음의 상향 변화 화음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게 백병동 화성학에 있는 증속화음이 포함된 진행의 예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증속화음의 오음 변화가 다 어디에 있나요? 멜로디에 있나요? 베이스에 있나요? 테너와 알토, 내성에 있습니다. 화성학이 세련되려면 다이아토닉한 외곽 라인, 선율선의 크로매틱한 반응계 진행, 이게 사실 절제되고 섬세하고 세련된 화성 진행의 어떤 특징입니다. 클래식 화성학에서 섬세하게 화성들을 배우는 건 지금 멜로디가 되게 단순해요. 이 화성들을 그냥 1도, 5도, 1도만 써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1도, 5도, 1도, 5도, 4도, 5도, 2도, 5도, 1도, 5도, 1도, 5도, 1도. 얼마든지 1도, 5도, 1도로도 화성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재미가 없죠. 이 화성들을 내가 배운 재료들로 차곡차곡 저 선율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하모나이제이션 시킬 것인가. 이게 클래식 화성학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제 거고, 그거를 사성부라는 균형 안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고 최대한 섬세한 방식으로 다뤄보자라는 게 클래식 화성학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얘를 재즈 화성학 쪽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모달하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진행이긴 하지만, 그런데 클래식 화성학에서 중요한 건 앞뒤 문맥상의 이제 연결들과 얼마만큼 조성을 베이스로 해서 멀리 갔다면 다시 돌아오는 탄성 같은 걸 이제 어떻게 쥐락펴락 할 것인가. 이걸 정확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라는 균형 안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네, 잠시 말이 길었지만 지금 이 예시를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토닉한 선율과 크로매틱한 내성 진행들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물음표가 쳐져 있어요. 이 물음표에서 5도의 이사화성이 나왔습니다. 칠음이 베이스에 있는 화성이에요. 이 화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챕터를 오기까지, 제5장 증육화음의 챕터를 오기까지는 얘는 언제나 미로 하행 진행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행 진행하면서 이런 이사 화성이 굉장히 독특하게 진행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음의 상행 진행이 가능하구나. 이렇다라는 건 내가 베이스 라인에 있어서도 선율 선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화성학 책의 예시들을 봐도 칠음이 상행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 보실 수 있습니다. 칠음이 상행 해결되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하행 해결해 볼게요. 하행 해결되면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칠음입니다. 좀 더 뭔가 안착하는 느낌인데, 상행 진행은 뭔가 좀 더 오픈된 듯한 느낌이죠. 여기에서 하행으로도 할 수 있고 상행으로도 할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 짬뽕해서 쓰겠어. 근데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그멘티드에서만, 증속 화음에서만, 그것도 증속 7화음에서만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칠음을 상행시켰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서 뭔가 조금 더 해결감을 주실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 예시들을 하나씩 사운드를 들어보면 B 플랫 조의 증속 화음입니다. 1도로 해결되죠. 지금 알토 파트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테너 파트는 7음이 내려가면서 해결됐고, 알토 파트는 두 개 성부가 만들어지면서 B 플랫이 등장하면서 아래쪽에 7음을 양쪽으로 블렌딩 해주고 있습니다. 바흐 코라를 봐도 갑작스럽게 마지막 종지 부분에서 4성부가 아니라 5성부가 벌어지는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꼭 4개 음만 가지고 4성부, SATB만 써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음악을 쓸 때 오케스트라 음악을 보면 그거 4개 음만 쓸 뿐이지 그 4개 음을 많은 음들이 더블링하고 옥타브로 유니즌으로 계속 그 사운드들을 보강시켜 갑니다. 그러한 사운드가 증폭된다라는 최종적인 결과물의 가장 베이직한 단계를 공부하는 게 이 클래식 화성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5성부를 추가해서도 얼마든지 사운드를 보조해 줄 수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이제 사운드들이 나는데 마지막 2사 화성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사 화성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느낌인데 거기에 증화음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불안한 느낌이 들죠. 얘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도 않고 점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증속화음을 지금 얼마나 불안하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예시들이 등장해요. 화성 규칙은 그때그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의 다양한 예시들을 보시면서 가능성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꼭 어디서 무언가 금했다고 안 하실 필요도 권장한다고 꼭 해야 될 이제 필요도 없어요. 음악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화성학 책에서 말하는 규칙은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오케스트레이션, 내 음악의 밸런스 안 좋지? 화성에서 말하는 규칙, 아주 베이직한 백병동 화성학 혹은 초급 화성학에서 말하고 있는 규칙들을 내가 안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점검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증속화음이었습니다. 5도의 5음을 반음 올려가지고 증화음으로 만들어서 1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해결 모션을 그대로 다른 화성에 적용하면 부중속화음이 되고 이런 모션에 세븐스를 더하면 부중속 7화음이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세컨더리 도미넌트 부속화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화성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화성이 등장함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맥락하고 똑같아요. 많은 반음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5도의 기능을 부스트해주는 방법으로, 강조해주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고 때로는 그냥 단순한 크로매틱한 방법으로 마치 경과음처럼 반음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징적인 화성이 증속화음입니다. 네,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